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세 번째, 영국을 대표하는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18세기 영국을 대표한 여권운동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가끔 인터넷을 보면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은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첨예한 갈등은 결국 여성들의 주장은 그동안 남성들이 누려왔던 우월적 권리를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남성들의 주장은 남성의 우월적 권리라는 것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이 더 존중받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모두 키우는 부모의 입장인 이 필자 제 입장에서 보자면 양측의 주장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요즘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각종 상스러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 다섯 번째 유니순 편에서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던 18세기 유럽에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녀야말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갔던 본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노예보다 못했던 여성들.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스를 구성하는 시민이란 토지를 지니고 있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재력과 군대 복무를 성실히 마친 성인 남성을 의미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외국인이나 노예, 여성 등은 시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뒤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발표되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어떨까요? 이 선언 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민 역시, 인간 역시 여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보다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1863년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의 해방을 선언했죠. 그러나 이 당시에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은 남성의 종속적인 존재라는 의식이 팽배했던 18세기 유럽, 영국에서 이런 사회적인 인식에 반기를 들었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인격체이며 따라서 그 권리 역시 동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 많은 학자들은 그녀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투쟁의 이유를 어린 시절의 불행함에서 찾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고난이 그녀가 사회적 제도와 인식에 맞서는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759년 4월 27일 런던에 위치한 스피탈비츠에서 태어난 메리는 한때는 부유한 가정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산업혁명 당시에 자신이 운영하던 직물 공장을 처분했을 정도로 시대의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바로 직물 공장이었어요. 옷 만들고 이불 만들고 이게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죠. 왜?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들이, 그전까지는 일일이 수공업으로 옷을 만들어 입던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값싸게 대량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직물 공장을 운영하다가 팔았다. 이거는 정말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영자의 마인드, 어떤 능력 이런 게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몇 차례에 거쳐서 투자마저 실패하면서 그녀의 집안은 급속도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아버지는 장남에 대한 편애가 무척 심했고 가산을 탕진한 뒤에는 술에 빠져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메리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지닌 모순성과 남성과 여성의 대우와 권리에 대한 권리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당시 여성들은 결혼을 하는 순간 남편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모든 법률적인 책임과 권리가 남편에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남편의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메리는 가난했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원래 부유한 가정의 출신답게 주변의 친척들이 대부분 지식인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보기에 여성과 남성의 인권 차별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었죠. 특히나 그녀의 동생 일라이자 역시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버지와 똑같이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서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메리는 분노했죠. 메리는 일라이자를 데려와서 자신이 돌보기 시작합니다. 18세기 당시에 이런 메리의 행동은 충격적인 무척이나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이후에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녀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던 덕분에 귀족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었지만 상류층에서도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교육의 평등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메리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도 했지만 학교는 얼마 되지 않아 재정 문제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교육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소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지식인들과 교분을 쌓게 되었고 그 중엔 무정부주의 정치 철학자인 윌리엄 고드윈이나 국제적인 혁명 이론가였던 토마스 페인 등도 있었습니다. 메리는 훗날 고드윈과 결혼하기도 했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면서 그녀도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1792년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수많은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킨 메리는 마침내 지금도 역작으로 손꼽히는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죠. 3. 여성의 권리 옹호. 여성의 권리 옹호를 통해서 메리는 남성이 육체적으로 여성보다 더 강한 힘을 갖는다라는 신체적인 차이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다른 능력이나 권리에 대한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권리에는 정치적인 권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남성들만이 갖고 있었던 투표권과 정치적인 발언의 기회를 여성에게도 주어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죠. 또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성이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남성과 같은 경제 활동과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이런 주장은 당시 남성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죠. 게다가 당시 프랑스는 왕정을 몰아낸 혁명군 지도자인 피에르의 공포 정치를 실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어긋나는 이들을 반대파로 몰아서 단두대로 보냈는데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리와 비슷한 시기에 여성의 인권 신장을 주장하던 올랭드 드 구주 역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메리 역시 숨을 죽인 채 지내야만 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인 사회평론가인 길버트 이무레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메리는 그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무레이는 곧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메리를 떠나버리죠. 절망감에 빠진 그녀는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서 템스강의 푸트니 브릿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남성은 지식을 추구하는 여성을 멸시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남성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후에 윌리엄 고드윈과의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결혼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드윈은 상처 입은 메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되었죠. 그러나 이미 한번 사랑에 상처받았던 메리는 불평등한 남녀관계 자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자 고드윈은 메리에게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사랑을 약속했고요. 두 사람은 1797년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각자 따로 살면서 우정과 작업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죠. 메리는 결혼 후에 나는 여전히 독립적이라고 느낀다. 나는 앞으로 나 자신의 생각과 원칙들을 발전시킬 것이고 남편이 거부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내 아이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메리는 온전하게 여성의 인권 신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진보적인 사상은 20세기에 이르러서 꽃을 피웠고요. 그녀는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노력한 최초의 여성 인권 운동가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고두인과 결혼한 뒤 딸을 낳다가 38살에 이른 나이에 산고를 겪다가 사망했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과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시기는 훨씬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확장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